안녕하세요, 에고시스트입니다. 이번 주제는 화장실까지 쳐들어와서 끝없이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치유연구소 소장 에고이스트입니다. 이번 사연은 제 고객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의 사연을 좀 각색해서 한번 바꿔서 들려 합니다. 의처증으로 아내를 미치게 하는 남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흔히 이런 남자들을 우리는 의처증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제 회원 중에서도 한 분께서 이런 의처증 남편 때문에 몹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정말 한 시간마다 전화를 하고 또 매일마다 관계를 하고 또 매 시간마다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분은 자영업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요, 매일 끝나는 시간마다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남들은 인고 부부라고 부럽다고는 하지만 이 당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칫 남자 손님과 잠깐이라도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만 남편이 봐도 외도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상대 남자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가리지 않고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항상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에 대해서 라는 말로 압박을 준다고도 합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 폰을 열어서 카톡과 문자도 검사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렇다고 해서 번호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잠궈 놓으면 거기서 또 더욱더 괴롭히기 때문에 잠글 생각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연애 시절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 연애 시절에는 아내분이 남편을 크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남편의 후회로 총공세를 지속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끝없는 집착한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아내분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본인은 착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잦은 관계로 아이가 3명이나 갖게 되고 한 번이라도 자신이 좋아서 관계를 해본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겠죠. 이런 계속적인 관계, 거부를 무릅쓰고 억지로 관계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째라고 합니다. 아내분은 느껴본 적이 잘 없고 약간 의무방어전 느낌으로 수십 년째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데 남편은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와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들은 엇나가기 시작하고 아내분 본인은 자주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직장으로 가게로 찾아오고 새로 얻은 집을 미행해서 발각된 게 벌써 몇 번째라 이제 아예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분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 외도 의심에 너무너무 지쳐서 진짜 내가 외도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좋아해서 한 제대로 된 연애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자괴감도 들었다고 하고요. 이제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애들도 다 성인이 되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나만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남편이 집착하고 끝없는 관계를 또 요구하고 의심하는 것들 때문에 사는 게 즐겁지 않다고 항상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들은 분들은 다들 각자의 조언을 해줬다고 하네요. 뭐 그럴 거면 헤어져라, 이혼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하지만 그래도 주변 가족들이나 아이들 때문에라도 자신은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갑갑하다고 하고요. 그래도 워낙 성격이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분이시라서 어떻게든 참아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식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정말 심한 날에는 그놈이랑 연락해? 누가 연락한 거야? 등등 지인과의 연락 모두조차 다 의심하는 그런 행동과 말투 때문에 매일마다 또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상담하기 전에 남편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하던 대로 몇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보였는데요. 우선 이 수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 남편분을 제가 통합해서 진단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이 남편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인 유기를 당한 채로 자라왔었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을 자주 나갔고 또 결혼 생활 중이었지만 외도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을 어린 시절 이 어린 남편분이 자주 발각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사귀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머니를 직접 때리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었다는 점을 아내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 분석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이 남편분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외도를 자주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여자는 외도를 밥 먹듯이 하는 존재야, 믿을 수가 없어 라는 틀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 결핍감은 이 소년에게 있어서 제2의 어머니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내분을 만나고서 이 여자가 바로 내 어머니 대행으로 충분해
때문에 내 어머니 대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사랑이야 라는 판단을 아마 오판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집착하고 의존했을 겁니다. 자주 아내분께서 우리 남편은 어린애같이 계속 치기 어린 행동을 해서 정말 미치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자기를 어린애처럼 쓰다듬어달라, 만져달라, 사랑해달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정말 수십 번도 하루에 끝도 없는 관계 요구에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큰 이유로 인해서 이 남편분은 의처증, 분노조절장애, 관계 중독으로 빠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있었고, 보통 중년의 남자는 생각이 고정되고 고루하게 틀어박혀서 사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이혼을 하거나 참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상담조차도 거부하고 참여하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해주고 아내를 낳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내분은 미칠 지경이었고요. 이런 그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스스로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아내가 자신을 아이처럼 쓰다듬거나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남편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아내라면 남편 치유연구소가 답입니다. 이 남편분은 가슴을 퉁퉁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라고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자신의 심장이 쪼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를 가슴 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해소하는 행동이죠. 그는 이미 수십 년간 묻어온 트라우마로 인해서 의처증이 고착화 되어 있었고 당뇨병이라는 성인병도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뇨병 치료를 받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살게 된다면 앞으로 20년 이상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항상 남편 치유연구소에서는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갖고 오시는 남편분들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 작은 스몰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해서 중년층이 될 때까지 마음의 병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뻔한 부부 상담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이 남편을 저는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내면 접속 작업을 통해서 남편 마음속에 숨어있던 트라우마들을 모조리 꺼냅니다. 두 번째, 익스플로즈 작업을 수차례 하면서 숨어있던 원인, 분노의 원인들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툴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서는 자존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서 함께 실행하였고요. 이 4가지 단계를 따라서 수개월간 남편 치유 작업을 하였고 지금은 70% 정도 증상들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일단 제가 남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원래 중년의 남자들은 체면상 아내나 또는 이성의 상담사에게 자신의 치부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부 상담을 자주 받아도 큰 효과가 없기도 하죠. 치유 작업을 해줘야 되는 아내분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더욱더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남편 치유연구소에서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에서 말했던 4가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편 치유연구소의 에고이스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